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얘기죠. 단기 반등 사실이냐? 네, 사실이야.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아침입니다. 물론 아침 장 초반보다도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혹시 바닥을 살짝 탈출하는 그런 기운이 보이지 않나? 이런 기대감과 흥분을 살짝 가져오죠. 어제 우리도 이제 그 전날 미국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믿었는데 아침에 비실비실하다가 장 막판에 살짝 돌아서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처럼 미국이 약간 지지부진하진 않지만 이 정도 상승이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이럴 때 우리나라가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데드캣 바운스가 강도가 하루 이틀 더 진행되는 그 정도이지 V자 반등으로 확 올라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속 바닥을 두들기고 망치로 무너지기를 바라는데 바닥이 견고해지면서 공을 툭 위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이 견고할 때는 탄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진흙탕에다 공을 던지는 거하고 시멘트 바닥에다 공을 던지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 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망치로 두들기고 바닥이 무너지고 지하 3, 4층으로 다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불안감을 타고 주식시장은 콘크리트의 두께를 강하게 하고 철근을 더 많이 치면서 바닥을 방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력도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일단 기업 실적이 좋았죠. 대표적인 게 골만삭스와 같은 어제는 BOA 뱅크 오브 멜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또 골만삭스하고 또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이러다가 이제 항상 또 지난번에 스냅처럼 뭔가 한 방이 우리 뒤통수를 휘갈릴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출발 선상은 좋습니다. 미국이 이제 전략료 반출을 결정을 했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우리 바이든이 가서 엿먹으면서 왔는데 이제 중간선거를 11월 7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죠. 전략료를 방출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전략료를 방출하면서 유가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떨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기본 바탕에는 유가가 하락해야 되죠. 러시아가 여러 면에서 전쟁에서 고전 중이다. 그래서 G20를 앞두고 뭔가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급전으로 좀 타전이 돼서 날라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동안 고통을 줬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지면 장을 상승할 수 있는 바닥을 좀 견고해서 바닥 수준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 반등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12월 말에 좀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11월 2일인가 3일인가 첫 주 목요일 날 발표될 미국 패드 회의에서 75표 올리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조금만 강도만 살짝 낮춰준다면 장은 크게 바닥에서 폭발하면서 올라올 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11월 2일인가 3일인가 FOMC 전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 이런 그 단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10월 말까지는 우리 고고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 키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다우는 1.13%, 나스닥은 0.9%, S&P 500은 1.14% 상승하면서 장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장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았죠. 네, 이거 보십시오. 두 번의 파도를 타고 안에 터블런스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시장도 이럴 확률이 좀 있죠. 좀 올라오면 또 단기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또 장이 바닥이라고 보는 세력들은 또 지속적으로 사는 세력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장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BOA가 설문조사를 했다. 인플레이의 정점을 도달, 향후 1년간 경제가 약화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 CEO가 경기 침체 가능성 충분하다. 지금은 조심할 때다. 미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38을 기록했다. 10년 내 최저치다.
넷플릭스가 매출 EPS 예상을 상회를 했다. 발표를 했죠. 시간에서 급등을 아주 12%나 오르고 있는 그러한 장 끝나고 장 이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량을 감축을 발표를 했죠. 이것 때문에 장이 올라가다가 특히 나스닥이 좀 얻어 터졌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악재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10월 ZEW 경기지 대수가 마이너스 59.2를 기록했다.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죠. 영국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안 할 수도 없죠. 신뢰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하다가 11월 1일 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55%가 트러스는 물러나야 된다. 최선호는 전 총리 존슨 총리다. 다시 나간 사람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강한 정치적 리더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화 지수는 뭐 0.02%니까 보합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 게 112. 111대로 빠져서는 달러 강세가 좀 강하게 약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마지막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좀 꺾인 게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대인 숄더 형태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러면서 달러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가 될 것이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WTI 전략용 방출 이야기를 했는데 WTI 오늘도 하락을 했죠. 2.9나 하락해서 83.38달러. 네, 제가 소원하는 7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WTI가 이렇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우리를 고통과 실망이 몰아넣었던 CPI가 당연히 하락할 가능성, 생각보다도 하락률이 이제 가속이 붙으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에너지 시장의 핵심은 천연가스 가격이 뭐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5.65달러까지 빠졌는데 이게 미국 천연가스죠. 어제만 해도 마이너스 5%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미국의 천연가스가 하락한 이유는 날씨가 따뜻하다. 유럽의 날씨가 생각보다도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서 천연가스 사용량이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리도 한번 봅시다. 미국 국제 10년짜리 금융 종가는 4.007%에 끝났는데 고가는 4.067까지 올라가고 저가는 4%가 무너져 3.961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2년짜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어디도 2.3%가 하락을 2.3bp가 하락은요. 4.4328 그래서 금리가 더 상승을 하지 않고 피크아웃, 꼭대기를 형성을 하면서 서서히 좀 안정을 찾는 게 아닌가.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누가 좋다고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금리가 더 하락을 해야 우리나라 코스닥, 미국 나스닥 성장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지속적으로 큰 수준은 아니지만 꼭대기를 형성하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 외에서 장외 시장이 끝나고 시장 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00만 명 정도 구독자가 증가할 거로 봤는데 240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장외 시장에서 시장 외에서 12%나 상승하면서 끝났죠. 오늘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관련 기업이라도 어제는 이제 게임주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네, 노블록스 같은 메타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위메이드 같은 것들이 버전 3.0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애들이 단기적으로 봤죠. 게임즈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일 거다 봤는데 문제는 바닥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을 탈출한 정도의 그러한 수준, 바닥에서 한 20% 정도를 어제만 하루 만에만 4, 5%씩 5% 넘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무섭게 올라오는 것들인데 지금 물려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늪속에서 헤매하는 친구들은 견디셔야 된다. 바닥에서 한 20%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해야지 지금은 정리할 때는 아니다. 오늘 넷플릭스발 이 상승은 우리나라의 컨텐츠 관련 기업, 게임 이런 쪽에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록히드 마틴이죠. 네, 우리 무기 방사인데 항공기, 예, 보시죠. 전투기가 잘 팔렸다는 거죠. 8.69%나 상승을 하면서 3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른 주요 기업 한번 봅시다. 애플은 0.94% 상승했네요. 143달러.
아이폰 14에 대해서 생산 감축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0.38% 상승해서 220달러. 어제 이제 크게 반응하고 하루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리비안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도 0.66%, 119달러. TSMC는 오히려 빠졌네요. 1.77% 빠져서 63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리도 1.78% 하락. 어제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던데 많이 오르고 또 다른 것들이 올라오니까 반도체의 또 대표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시소 게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93% 하락해서 132달러. 러블록스는 1.85% 상승하며 43달러. 어제 이제 러블록스가 그 전날 8% 넘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훈풍을 집어넣는데 오늘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루 이틀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탈출 15에서 20%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노블록스 관련된 메타 게임에 물려있는 친구들은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오르면 일단 30%는 줄이자. 그렇게 줄이고 나머지 70%를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뭐 여전히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19,392달러로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네, 재밌는 지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금과 은을 그동안 거의 지표에서 안 봤는데 금과 은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금과 은이 하락할 수밖에 여유가 이거 같은 프라이트 퀄리티라도 국채나 이런 채권 자산이 훨씬 매력적인 걔는 이자를 주지만 얘들은 이자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금과 은이 미국 국채라든지 각국 중앙은행 국채보다 매력은 떨어진다. 다음에 영국의 CDS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위험 부도 확률을 나타내는데 여전히 영국이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크게 하락은 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인 영국이 유탄을 맞는 것은 참 우리 글로벌 시장의 어떤 반등을 제약한 요소인데 트러스의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 헌트죠. 헌트. 이름 아주 대표적인 영국 이름인데 헌트님이 아주 강력하게 재정을 잘 갈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인물이다. 깐깐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영국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크레딧 디폴트 수합 영국도 내려갈 것 향후는 그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EU의 천연가스 비축률이 겨울이 지나면 보통 이렇게 빠지죠. 쭉 비축을 올렸다가 겨울이 지나면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지금 비축률을 80%전 목표에 80%까지는 올리죠. 그 다음에 빠졌다가 2023년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80%를 채우고 있는데 나머지 20%는 날씨의 영향을 받고 전쟁의 영향을 받고 글로벌 시장의 침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20%는 이제 자국 내부에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전일에는 이제 전부 다 상승을 했죠.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이 건설, 건자재사 등이 크게 상승을 했죠. 인터넷, 게임, 렌트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3% 정도 하락을 마감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사놨다가 막상 발표를 하니까 팔고 내려오는데 좀 더 빠지면 또 사야 되겠죠. 그렇죠? 어제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포스코 케미칼인데 호두양 양극재 공급 추진이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지금 이제 2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은 20만 원대를 때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게임은 미국 메타버스 게임 업체 로블록스의 주가 급등과 연결해서 게임과 메타버스 테마주가 바닥을 탈출하면서 올라왔다. 이벤트는 BTS의 뭐 누군가 진인가 누군가가 이제 군대를 간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BTS 멤버를 군대에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걔들은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꼭 우리가 총을 들고 봉사를 해야 됩니까? 네. 또 다른 영역에서 봉사를 하면 국위를 선양한다면 밀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이제 드론과 로봇이 가는 전쟁 시대인데, 물론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플렉서블하게
국가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잘 걸러내서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애들은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미국 메이저리그 김하성을 볼 때마다 하성킴 할 때마다 제가 하성김이 되는 것처럼 네, 기쁜 거죠. 네. 정치에 대한 그 실망감이 우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똑똑하고 멋진 젊은이들입니다. 군대 정도는 익스큐스를 해줘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징 테마주로 경영권 분쟁이 붙은 휴마시스, 또 요소수 문제가 또 독일에서 공급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금융주, 항공주, 넷플릭스 이미 발표했었고 테슬라 등의 실적 발표 예정으로 국내 주식시도 여기와 연동돼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뚝심이 생기고 있다. V자 반등은 안 쓰는 데드캣 바운스의 연속성이 나타나며 바닥을 탈출 중이다. 핵심은 지난 일주일 외국인들이 공격적 매수에 힘이 실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지금 1조 정도 샀는데 이처럼 한국의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으로 가입된 IT 투자 물량이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드는 거죠. 네, 중국 IT에 들어갔던 돈.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돈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삽니다. 네, 거기하고 약간의 2차전지 배터리를 사는데 그 말은 결국 중국 쪽에 들어갔던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 돈이 중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돈의 속성을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1조나 돈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코스닥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자, 반등은 도둑처럼 오는 것이다.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한 단계 바닥이 레벨업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문제는 종목이 있죠. 어제는 2차전지 게임, 메타 관련 종목들이 바닥 탈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게임과 메타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정도면 또 두들겨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어제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가 확 있었죠. 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은 20만 원까지 버티자. 사야 하는가? 네, 지금도 사서 20한 1,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전한 10%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 목표는 10% 정도다. 네. 자,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종목이 순환매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종목, 어느 섹터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크게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확실히 올라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닥이 너무 뒷바닥, 아주 깊은 뒷바닥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 탈출,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형성돼서 오고, 다음에 온갖 잡주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는 세 가지 패턴이라고 하죠. 잡주. 이 잡주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뒷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 엔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어제 일단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는 않았다. 외국인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오늘 정도도 한번 지켜봐야 돼. 그러나 바닥 탈출은 충분할 것 같다. 위에 물량들이 없죠. 네, 계속 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오를 때는 반등은 바닥에서 충분하다. 오늘 내일 정도 충분히 바닥 탈출 1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60% 빠졌는데 그 손실이 반으로 줄면 그때는 무조건 30%를 팔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신규 내년 기대감 있는 섹터로 종목으로 바꿔 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로봇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고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좀 덜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2차전지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희망찬 수요일이다. 모처럼 제 목소리에 희망도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분석을 하는데도 기분이 좋은 그런 멋진 하루.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뻥 뚫어주는 그런 멋진 수요일을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